자, 우리가 지금은 카파 2.0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카파 2.0은 이제 GPT API를 연동시켜서 가져와서 우리가 그 카파 원래 있던 시스템에다가 골뱅이 하는 것도 셔플도 있고 링크도 있고 파라미터 시스템에다가 연동을 시켜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트레이닝 이쪽으로는 완벽하게 안 들어와 있고 외부로 이렇게 좀 위험하지만 바깥에 나와 있는 그 URL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정리를 할 텐데, 개념 정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님, 챗 GPT는 내가 알겠는데 GPT API는 또 뭐예요? 그리고 챗 GPT 이야기하는 거예요? 챗봇이에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참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쓸 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카파 플랫폼은 카파 시스템하고 원래 있던 시스템하고 GPT API를 연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챗 GPT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오디언스는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표할 때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챗 GPT를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99.999%의 whole world 사람들은 수억 명이 쓰는데 수억 명의 대부분은 그냥 챗 GPT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0.00 몇 퍼센트 되는 그 GPT API를 다뤄서 앱을 개발을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언스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는 챗 GPT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저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고 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카파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은, 교수님 왜 만드셨어요? 챗 GPT 있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AI, GPT 같은 거를 코딩을 거의 안 하거나 API를 다루면 상당히 코딩을 했는데 코딩을 안 하거나 코딩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자, multi-turn conversation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implement하고 매니지먼트 한다 그래. 그래서 multi-turn conversation을 어떨 때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파이프라인으로 뭐 multi-turn pipeline이라고도 하고 analytical intelligent analytical procedure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어땠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API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나 사실 우리처럼 문돌이 문순이들은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서버를 셋업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API로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그것을 조금 이렇게 멋있는 말로 democratize access라고 그래요. 우리도 좀 없어도 좀 해볼 수 있게끔. 저만 해도 그렇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윤경 교수님 플랫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쓰는 거지. 제가 그걸 뒤에서 다 프로그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민주화를 시켜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목표는 이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키 피어처가 GPT API가 이제 integrate 되어 있어요. 이미 integrate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3.0을 쓸 거냐, 4.0 쓸 거냐, 몇 개의 턴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하고, 그래도 뭐 아무래도 좀 약간 유저 프렌들리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유저 프렌들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좀 약간 빌트인 템플릿이나 이그젬플들 제가 교육 속에서 많이 내주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왼쪽에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오른쪽에 뭔가
디플로이먼트가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고 디버깅도 하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어서 디플로이먼트 옵션이 좀 이렇게 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하거나 모니터링 이게 제대로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어디가 빵꾸 나는 건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도는 거 보면서 에러가 어디 났냐 이런 거 보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생길 거예요. 석세스 했나, 에러가 났나, 에러가 났으면 다시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생겨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드밴티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low barrier to entry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고, 좀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좀 디플로이먼트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애널리틱이 돼요. 챗GPT에서는 뭐가 되긴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냥 뭐 되나보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구나, 뭐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에러가 나는구나, 아니구나, 전체 프로세스 할 때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약간 충분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지만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니 교수님 카파에서 뭐 만드는 거랑 챗GPT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챗GPT 쓰면 되지. 내가 왜 카파에 써야 돼요? 막 이거를 정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계속해서 오디언스가 물어볼 거예요. 끝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페이퍼 쓸 때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리뷰어가 물어본다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 무식한 사람들 이것도 이해를 못하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건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불특정 그 다른 프로페셔널들 그런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돼서 제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챗GPT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단계별로 챗GPT는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챗GPT는 앞에서 있던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음번 단계를 처리합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 세션에서 뒤에 있었던 건 전부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던 결과를 다 가져오면 오토매티컬하게 어떤 거는 너무 많고 나는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챗 GPT는 앞에 게 길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서머라이징을 해버립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거를 지가 알아서 서머라이징을 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다가 저 앞에 했던 이야기는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자꾸 서머라이징을 했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길어지면,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면 스텝 바이 스텝 할 때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앞에 걸 전부 다 가져오려고 그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카파 플랫폼에서 설계할 때는 앞에서 말했던 turn 1, turn 3의 리절트를 인풋으로 해. 내가 디자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페시픽하게 앞에서 무슨 거를 갖고 와야 될지. 물론 단점은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앞에서 뭘 쓸 건지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단점이지만, 근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게 장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턴마다 앞에서 일단 시키고 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스페시픽한 것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프롬프트가 간결해지고 심플해지고 스페시픽해집니다. 그 턴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프롬프트가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어때요? 작아지죠. simplified 되죠. 그러면 결과가 더 낮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간단한 거 쓸 때는 챗GPT로 써도 돼요. 복잡하거나 길어진 거를 쓰게 되면 챗GPT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all conversation을 혹은 summary of previous conversation을 다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모형이 너무 프롬프트가 복잡해져요, 나중에. 챗GPT 안에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배웠죠? 프롬프트가 복잡해지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노이즈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만큼 주고 하면 쓸데없는 얘기가 있으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카파 플랫폼에서는 어떤다고요? relevant한, specific한 그것만 디자인해서 딱 가져올 수 있죠. 앞에서 뭘 처리를 해라. 그럼 그 결과만 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길어지거나 복잡할 때는 카파 플랫폼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해야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퀄리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길어지거나 복잡하면 챗GPT의 퀄리티보다 이쪽 퀄리티가 더 뛰어나다고요. 나중에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하거나 이그젬플을 잡아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것도. 챗GPT에서는 퀄리티보다 이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컨덕션은 그렇다고. 복잡해지나 길어지면 챗GPT는 다 가져와서 하려고 하고 서머라이즈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디자인하는 게 플렉서블해요. 챗GPT 파워풀해요. 챗봇으로는 뭐 묻고 답하고는 굉장히 파워풀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묻고 답하고는 챗봇은 아니잖아요. 뭐 문제를 풀면 답을 주는 어떤 스페시픽한 퍼포스를 하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아무거나 묻는 게 아니고 GPT가 나한테 물어주고 그거 나이, 뭐 에이지 이런 거 묻고 내가 답하면 GPT가 그 다음에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퍼포스 디자인하기에는 챗봇은 한계가 있습니다. 챗봇으로는 한계가, 챗봇 애플리케이션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카파 플랫폼에서는 약간 뭐 구글 폼처럼 이렇게 뭐 처음에 이걸 입력하세요. 그러고 막 입력하고 나면 처리하고 또 물어볼 땐 물어보고 자동화하고 싶으면 자동화하고 중간에 물어보면 중간에 물어보고 중간 또 물어본 다음에 다음번은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훨씬 플렉서블합니다. 아예 챗봇처럼 만들 수도 있고 카파 플랫폼에서도 챗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아예 컨버세이션 그냥 무조건 다 카운트해서 다음 나가는 걸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요 제목은 좀 잘못됐는데 이게는 전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카파 플랫폼에서. 근데 챗GPT는 중간중간에 프롬프트를 스텝 바이 스텝 할 때 어때야 돼요? 매뉴얼리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챗GPT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렇죠. 아니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인 제너럴 좋아합니다. 내가 뭐 할 일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프롬프트 받으면 내가 그거 복붙해가지고 넣으면서 할 일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비즈니스 세팅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아니 할 때마다 사람이 있어야 돼. 처음에 하고만 자동화해야지.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 시스템으로 옮겨야지. 왜 중간에 사람이 자꾸 개입해? 그죠? 그래서 전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all out automation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번, 6번 스텝은 수작업으로 하나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라이즈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막 30번 돌려가지고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중에 뭐 평균을 뭐 리포트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할 수 있잖아요. GPT한테 여러 번 시켜야 된다 그랬죠. 시킨 결과를 summarize 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analyze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단계를 처리할 수 있는데, 다시 하면 되겠네. 그거 전체가 많아지면요 클릭하고 안 돼요. 교수님 제가 regenerate 해가지고 클릭 계속해서 제가 복부터 잘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 때 하는 이야기고 프로페셔널 애플리케이션 그 전체가 자동화돼야 되잖아요. 결과 저장하고 분석하고. 근데 그거를 챗GPT 안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카파 플랫폼은 할 수 있죠. 실행해 하고 나서 앞에서 했던 5번 실행을 결과를 가져와서 그걸 분석해.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example 그런 것들이 할 수 있어서 챗GPT와
카파 플랫폼에서 만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인식한 다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이거는 좀 약간 앞에 들어가는 설명인데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플랫폼 보면서 다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